예, 2022년 4월 29일 뉴스 포커스 두 번째 이야기. 아직도 내 마음의 조국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의 조국. 이러니까 뭐 우리 대한민국 조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문 대통령에게 그 마음에는 아직도 조국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손앵커하고 그 대담에서 그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해서 그 사람, 그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은 마음이 아프다. 전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마음에 큰 빚을 진 사람이다. 여러분, 국민 여러분도 조국을 놔줍시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이분이요. 그러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 그 가족들이 당시에 그때 대학 입시생들이라든지 그 학부모들에 대해서 얼마나 큰 상실감을, 배신감을 줬는지 문 대통령 거기서 말이 없어요. 자기는 조국만 같이, 조국하고 둘이만 같이 정치를 하면 된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야 있거나 없거나. 내가 총신인데, 나의 사랑하는, 신뢰하는 신하가 지금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데 그것도 나 때문에. 내가 뭐냐면 법무장관 만들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 안타깝다. 내가 빚이 많다. 이런 식으로 국민 뺨을 때리는 이런 대통령이 있습니까? 예? 우선 국민한테 참 유감스럽다. 여러분 얼마나 실망하셨느냐. 그 뭐 조국 전 장관이 참 잘못은 했지만은 그 국민 여러분들한테 참 면목이 없다. 그렇지만 이분도 좀 용서해 주십시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했더라면 그나마 또 모르겠어요. 국민 이야기는 싹 빼고 이 사람만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마음에, 내 마음의 조국이에요. 예?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이제 강도 높은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당시 흐름을 주도한 게 차기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이죠. 차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다. 검찰로서는 범죄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수밖에 없지만 공교로운 부분이 많다. 뭐가 공교로운 부분이 많습니까? 범법 행위가 있으면 수사를 하는 거지. 그런데 공교롭다. 뭐냐면 조국 그 법무장관 그거 막으려고 지금 의도적으로 수사한 게 아니냐 이런 말이 행간에 깔려 있죠. 그러면서 그게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던 검찰이 조국을 완전히 주장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놓고는 또 뭐라 하냐면 단정하지는 않겠다. 화법이 뭐 이렇습니까? 예? 실컷 말해 놓고는 단정하지는 않겠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그런 발언이 진심이었냐 이랬더니 역대 정부 가운데 우리 정부처럼 깨끗한 정부가 어디 있었냐 이 말이에요. 참. 예. 근데 어쨌든 이런 데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일은 마음 아프지만은 예? 대신에 그것 때문에 실망했을 국민들 마음을 먼저 헤아렸어야 되는 거고요. 자기 편, 뭐 측근 이거 챙기는 데는 남다른 점이 있지만은 문 대통령 맨날 뭐 인도주의, 인권 뭐 이렇게 내세우지만 대개 그 점에 있어서는 여기에 인간 애랑, 사람 사랑, 사람 중심은 아닌데 사람 사랑 여기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그런 가치관을 갖지 못했다. 이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윤석열 당선인을 서울지검장, 검찰총장 이렇게 파격 발탁한 건 문 대통령이 했죠. 조국 법무장관하고 같이 의논해서 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돌아보면 뭐 자기도 대담 중에도 그런 이야기를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윤석열 물론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징벌하는데도 상당한 이제 아주 그런 혁혁한 공로를 세운 데다가 그 과단성이 있고 말이지. 예? 배짱두둑하고 용기가 있고 정의감도 있고 이러니까 저 사람 잘 이제 다독거려 놓으면 앞으로 해야 될 검수완박의 그 검찰 개혁 여기에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왜? 검찰을 윤 총장이 앞장서서 다독거려 가지고 설득해 가지고 예? 저항을 이제 완화시키고 이래 가지고
조직을 계속 안정을 시켜가지고 검수완박 이런 검찰 개혁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임자다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야, 조국 윤석열 이 콜라보레이션이라고 그럽니까? 콜라보레이션, 화합, 조합, 협업 이런 걸 통해서 검찰 이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데 윤석열만한 책임자였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람을 이용한 것 아닙니까? 파격적으로 발탁해놓고는 파격적으로 당신을 발탁했으니까 은혜를 갚아야지. 은혜를 의뢰히 갚겠지. 자, 윤석열쯤 되면 저 사람들의 저 사람의 저 정서로 보면 저 마인드로 보면 남한테 신세 주고 안 갚을 사람이 아니야. 세상에 대한민국의 공직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장난한 겁니다. 윤석열 이 검찰총 그 당시의 검찰총 자칫하다가 완전히 이용당해 바보 될 뻔했죠. 이래놓고도 말이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미안해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조국 전 장관은 입만 열었다면 윤석열이 저주를 못해서 안달이고, 온갖 비난을 퍼붓고. 나 조국 전 장관이 국민들의 무슨 문제 때문에 억울함 때문에 그렇게 열을 내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문제가 들어서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언어로 폐악질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또 윤석열 그 당선인이 대통령 그 당선된 이게 아이러니다. 이런 말도 문 대통령이 했는데요. 아이러니라니. 그게 왜 아이러니입니까? 사필귀정이지. 자기가 윤석열 검찰총장 그렇게 몰아세우는데 옆에 뒷짐지고 그 조국 내세웠다가 안 되니까 추미애 내세우고 안 되면 박범계 내세우고 이러면서 그렇게 압박해놓고는 그래서 결국은 검찰총장직 다 임기 못 채우고 나가도록 만들어놓고 그래서 정치하도록 만들어놓고 아이러니라니요. 그 아이러니. 자기가 기대대로 안 된 건 아이러니지. 자기는 그렇게 당연히 윤 총장이 자기한테 충성을 다할 줄로 믿었는데 충성을 다할 줄로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의 후임자가 되니까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이 볼 때는 사필귀정입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또 났대요. 기사가. 이날 저 대담에서도 또 이야기했고 청와대 그 옮기는 거 거기에 대해서 말이죠. 굉장히 못마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100년 대계를 그렇게 아무 국민적 의견 수렴도 안 하고 그렇게 했냐. 논의 과정도 안 거치고 탈원전 할 때는 그렇게 국민적 논의 과정을 거쳤어요. 응? 할 때 자기들 편끼리 자기들 사회단체나 이런 사람들끼리 와글와글 떠들어가지고는 그냥 통과시키고 지시 그대로 이행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양심이 있으면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양심이 있으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으로서 말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특히 얼마나 안보가 중요한데 말이지 국방부 나가라, 합참 나가라 이렇게 하느냐고. 예? 그렇게 문 대통령이 지탄을 했습니다. 안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김정은하고는 그렇게 친하지 못해서 안달입니까? 뭐가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한지, 뭐가 시급하고 뭐가 좀 시간 여유가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분 같습니다. 옛날에는 임금들이 그렇잖아요. 임금들이 자기 생각만이 중요하지 주변 상황이라든지 신하들의 생각 같은 거는 문제가 될 게 없었죠. 이게 제왕적 대통령의 마인드입니다. 예. 자기가 광화문 대통령 시대 이걸 못 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내가 공약을 안 지킨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안 지킨 게. 예? 공약에 얽매이지 않은 그 아주 잘한 결정이다. 취임사 때 얼마나 많은 그런 공약을 귀에 솔깃한 그런 공약을 했습니까? 하나도 안 지켰죠. 광화문 시대 개막이란데 광화문 대통령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지켰지 않습니까? 안 지켰더니 그게 정말 잘한 일이야. 그래 놓고 상대방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뭐냐면 자기가 하기 나름이지
제가 소통을 못했으면 못한 대로 제가 못한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소통을 만약에 여러분이 못했다면 그거 내가 소통 못한 거지. 그게 청와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어? 청와대라는 공간이 의식을 지배해서 소통을 못하게 된다? 그게 잘 납득이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오히려 반박하고 반문하고 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그 청와대 그 안에서 있었으니까 봤을 것 아닙니까? 청와대 그 덩그러니 그 놓여진 그 근정전보다 훨씬 큰 그 청와대 본관. 구중궁궐이죠. 형식이 내용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청와대예요. 그 속에 일단 딱 들어가고 청와대 관저, 그 안에 깊숙하게 안에 들어가면 뭐냐면 인수문인가 써져 있는 그 관저, 거기 들어가 버리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내가 요즘 미디어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데 뭐 신문, 방송, 뭐 유튜브 오만 거 다 있는데 SNS도 있고 있는데 내가 왜 세상과 단절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죠.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할 것만 전해주는 그 부하들 있잖아요. 그 다음 대통령이 봐서는 안 될 거 가리는 그 부하들 있잖아요. 충성스러운 부하들. 그러니까 세상과 절연하게 되는 겁니다. 뭐 국민과 퇴근길에 말이지 국민과 소주 한잔 하면서 그런 황당한 주장을 공약을 해놓고 안 지켰죠. 그러면서 지금 와서 말이지 청와대에서 벗어나겠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격려는 못 해줄 망정. 내가 못해서 미안했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도 잘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은 못할 망정. 이렇게 이 남루은 정말 고심 끝에 결정한 일을 이런 식으로 초칠 일입니까? 그 다음에 무슨 뭐 여가부 문제에 대해서도 여가부 폐지 공약에 대해서도 비난하고 말이죠. 이래놓고는 그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퇴임 대통령이 후임자를 그 정책을 이렇게 이제 다리 거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건 안 좋지 않냐. 아니 그러면 새 당선인 측이 발언하니까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는다? 그것이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자기는. 않을 뿐더러 반대의 의견을 밝히는 것이 왜 손행큰 그걸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냐. 갈등 아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 대단한 용기입니다. 네? 이런 거는 그야말로 신임 대통령의 정책이에요. 자기는 자기 정책이라고 해서 탈원전 얘기도 한마디도 말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놓고는 왜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오히려 후임자가 그렇게 할 때는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해야죠. 아니면 가만히 조용히 물러나든지. 한동훈 지금 법무장관 후보자죠. 예? 이 이제 검수완박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그런 이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더니 이거 뭐냐면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피해를 막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 문 대통령 그냥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되죠. 이래가면 진짜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이 독점할 수는 없는 거죠. 문 대통령 말씀입니다. 여러분, 국민을 역대 정부 중에서 역대 대통령 중에서 국민을 가장 많이 불러낸 사람이 이분이에요. 문재인 정부고. 걸핏하면 국민 핑계 댔죠. 그래 놓고 남은 국민 핑계 대면 안 된다고요? 야, 대단하네요. 예? 그래서 자신은 41.08% 국민적 자기 말로 혁명 분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맞고 대통령이 됐지만은 윤석열 당선인은 표차가 얼마 안 났든 어쨌든 48.56%의 지지율을 득표율을 얻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존중 좀 해줄 줄 알아야죠. 대통령으로서. 네? 문 대통령 그다음에 그 측근들 얼마나 그동안 편가르기에 탁월한 그런 역량을 발휘했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지금도 앞으로도 아마 오랫동안 이 국민 사이 이 분열, 갈등 이거는 해소되지 않을 거다. 이런 점에서 문 대통령 참 기가 막힐 일입니다. 예, 기가 막힐 일이에요. 예. 좀 지금이라도 좀 과거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여유를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